안녕하세요. 제2준 성형외과 하기영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눈 밑에는 뭐 어떤 게 있어요? 눈 밑은 조금 더 심플해요. 불룩해지는 거랑 패이는 거, 그리고 피부에 잔주름 지는 거, 그리고 눈의 길이가 좀 짧아지는 거. 각 증상에 맞게 수술은 사실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룩함과 페어 보임 그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게 눈밑 수술의 키포인트가 된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눈의 노화라는 게 전반적인 구조가 사실 약해지는 게 있어요. 눈동자를 잡아주는 구조물들도 약해지고 안검을 고정해주는 인대들도 다 약해지거든요. 그러면 하중을 조금 더 받겠죠. 상대적으로 눈 아래는 약간 불룩해지는 게 좀 있죠. 또 하나는 눈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. 앞광대나 이런 부분들까지 그 전반적인 노화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약간 밑으로 내려가겠죠. 그래서 이런 데는 푹 패여 보이고 여기는 불룩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눈 밑에 뭐 블루캄, 울퉁불퉁 이거 네. 해결하는 거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. 눈 밑에 불룩해지는 현상 자체는 근본적으로 나온 것 자체를 다시 밀어넣는 거는 사실 어렵고요. 또 하나는 밀어넣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. 여기 살 내려왔잖아요. 네. 이것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. 근데 중안면부 거상은 사실 수술이 조금 더 커지거든요. 그래서 의사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지방을 재배치를 해요. 여기가 불룩해져 있으면, 그리고 여기가 패여 있으면 이 지방을 아래로 내리죠. 지방을 이동시키는 거예요. 여기는 패여 있고 여기는 볼륨이 많아요. 그럼 이 지방을 이동시키면 어느 정도 평탄화를 시킬 수 있죠. 그게 이제 지방 재배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지방 재배치를 좀 해주게 되고요. 수플리프트 같은 것들도 하긴 하는데 늘어져 있는 지방층 자체를 당겨서 올리는 것들도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요. 또 하나는 눈 밑에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불룩해져 있어요. 근데 지방을 이렇게 재배치하고 나면 이 앞에 있는 피부가 문제가 되죠. 네, 늘어져 있죠. 이게 쪼그라들면서 잔주름이 늘거나 아니면 쪼그라들지도 못하고 처지기도 해요. 그럼 피부를 좀 잘라서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. 이게 하안검이 돼요. 아, 피부를 자르면 하안검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결막으로만 수술하면 눈밑 지방 재배치, 피부도 자르면 하안검 이렇게 되는 거기는 해요. 그리고 눈의 길이가 좀 짧아지는 거. 왜냐하면 안검을 잡아주는 인대가 약해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잡아주고 있었는데 느슨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약간 길이가 좀 짧아지면서 더 동그래지는. 아, 그래서 눈이 작아 보이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눈밑 수술할 때 이제 불룩한 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외안각 고정이라는 것도 하거든요. 그냥 빨랫줄 당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. 늘어진 빨랫줄을 타이트한 빨랫줄로 만들어주는 거죠. 뒤에서 이제 빨랫줄 이렇게 딱 당겨주면은 인대가 좀 느슨해졌던 게 다시 당겨지면서 눈의 길이도 좀 길어지고요. 또 하안검 할 때 외반이 좀 드물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외반의 확률도 좀 낮춰줄 수 있거든요. 눈 그냥 이렇게 쉽게 당겨지잖아요. 근데 여기를 좀 당겨놓고 당기면 잘 안 되죠. 그게 이제 외안각 고정술에 하안검 수술 시 외반 가능성을 좀 줄여주는 수술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할 때는 외안각 고정술 같은 안 하죠. 왜냐하면 눈밑 지방 재배치는 기본적으로 인대나 피부가 별로 안 늘어진 사람들한테 하잖아요. 안 늘어졌는데 당길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죠. 그러니까 눈 밑에 글루캄 거랑 페인감만 해결하면 끝인가요? 메인은 불룩함과 페어 보임 그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게 눈밑 수술의 키포인트가 된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하안검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지방 재배치해야 되고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해요? 피부를 안 건드려도 탄력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을 때 그냥 일단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. 잔주름이 없어요. 그리고 불룩함도 심하지 않아요. 그럼 불룩함을 해결해 주어도 잔주름이 늘지는 않겠죠. 이런 경우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. 딱 봤는데 눈 밑에 잔주름이 자글자글 막 가 있어요. 그러면 불룩한 걸 해결해 주고 나면 이게 쪼그라드는 과정에서 잔주름이 늘 거 아니에요. 풍선이 쪼그라드는 거랑 똑같죠. 그래서 이미 보이는 잔주름이 있으면 그냥 하안검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, 너무 불룩해요. 막 이만큼 불룩해요. 그러면 이거 볼륨 빼주면 쪼그라드는 과정에서 잔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. 이런 경우도 이제 하안검을 얘기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해요. 눈 밑에 이렇게 불룩해지고 자글자글해지면 하안검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. 네.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하안검을 안 하고 오랫동안 좀 젊은 얼굴로 버틸 수 있을까요? 심하지 않을 때 일찍 하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해요. 왜냐하면 피부 늘어짐이 발생하는 걸 막아주잖아요. 지방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단면적이 넓은 만큼 나오는 양이 적죠. 그러면 나오는 양이 적으니까 피부 늘어짐이 잘 안 생기죠. 눈밑 지방 재배치 해놓으면.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는 조금 젊었을 때 해도 괜찮은 수술이 돼요. 원장님은 눈빛이 깨끗하시네요, 근데. 전 했으니까. 아, 하셨어요? 네, 저 한 12년 전에 수술한 거예요. 눈밑 지방 재배치. 되게 깔끔하셔서 관리를 잘하신 줄 알았어요. 아니에요. 수술해야 됩니다. 오, 진짜 깨끗하네요. 네, 그렇게 그리고 보이려고 하는 거죠. 실제로 환자들이 만족도가 높나요?
눈 만족도 높아요. 왜냐하면 일단 눈밑 지방 재배치는 아까 피부로 안 자른다 얘기 드렸잖아요. 티가 안 나요. 티가 안 나는데 달라요. 그래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이 들지를 않니? 왜 여전히 너는 얼굴에 생기가 있니? 맞아요.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. 지금 원장님이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의사들도 권유하기가 조금 쉽죠. 해줘서 나쁠 게 없으니까.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좀 그래 보이면 수술하라고 권유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럼 저는 지금 수술을 받은 이유가 눈밑이 환해지면서 인상이 많이 좋아질까요? 좀 더 밝아지실 거예요. 그리고 뭐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것들도 기회가 되면은 조금씩 계속 해주는 게 좋기는 하고요. 왜냐하면 내 남은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예뻐요. 그래서 수술할 때까지 기다려가면서 늙어가는 것보단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고요. 수술이 어려워지면 욕심 조금 버리면 되는 거고, 그때는 어차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니까 욕심 버리는 게 어렵지 않을 때이거든요. 예쁜 건 젊었을 때 관리하는 게 나아요. 오늘은 하안검과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. 눈밑의 지방이 조금 불룩해지고 눈물 고랑이 깊게 패이고 인대 힘이 좀 약해지면서 눈의 길이가 좀 짧아지거나 약간은 외반이 조금 생기는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각 증상에 맞게 수술은 사실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수술을 결정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피디님도 한번 해보세요. 도움 되실 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제발. 青春上扬，微光。